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되면서 원주시도 유입을 막기 위한 차단 방역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양돈 농가 입구마다 방역 초소를 설치하고 24시간 감시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되자 축산 관련 행사 등 지역 축제가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막을 앞둔 횡성 한우 축제는 예정대로 개최한다는 계획이어서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막 SRF 발전소를 두고 찬반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민주당 시의원들이 발전소 부지를 소유한 산업단지공단을 집단 방문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친딸을 성폭행해 출산하게 만들고 태어난 아기까지 유기한 4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연일 확산되면서 축산 관련 축제는 물론 관광객이 모이는 가을 축제들이 잇따라 취소됐습니다. 횡성군은 한우 축제가 문화 행사로만 이루어져서 예정대로 치른다는 계획입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 농가가 참여하는 모임과 행사 외에도 축산 관련 업종 종사자가 참여하는 모든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돼지열병 확산 추세에 따른 선제 조치입니다. 그럼에도 횡성 한우 축제는 예정대로 다음 주 축제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축산인도 없고 살아있는 가축도 없는 문화 먹거리 축제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축정별로 참여하기로 했던 축산인들의 홍보 행사도 제외시켰다며 서울에서 한우탈을 쓰고 대대적인 축제 홍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횡성 한우 축제는 지금 15억 이상 투자가 됐으며 지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최가 돼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축산 관련 종사자가 한우 발골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축산기업 중앙회가 한우를 판매해 정부의 방역 지침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반면 울산은 발병 지역과 거리가 먼데도 비슷한 시기에 개최 예정이던 한우 불고기 축제와 한우 축제를 전면 취소했습니다. 충남 홍성도 대표 특산물 축제와 다음 달 한우 축제를 취소했고 축산과 관련이 없는 가을 축제들까지도 방문객들이 행여나 병을 옮기지 않을까 막판까지 고심하다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저희가 1년 동안 이제 큰 예산을 들여서 준비했지만 축산 농가들의 어떤 고통을 저희가 방지하기 위해서 다음 주 열릴 홍천 인삼 명품 축제도 인삼 판매 행사를 제외한 개장식과 공연 등의 부대 행사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되면서 유입 차단을 강화하기 위한 방역 초소가 확대됩니다. 원주시는 현재 호저면 주산리 거점 소독 시설과 이동 통제 초소 2곳을 운영하던 것을 예비비 4억여 원을 긴급 투입해 오늘부터 관내 34개 양돈 농가 입구에 28개 방역 초소를 추가로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무원 등 186명을 투입해 24시간 방역 체계를 가동하며 오는 30일까지 소독용 생석회 2,050호도 추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횡성군도 16개 양돈 농장 입구에 통제 초소를 모두 설치하고 출입 차량의 의무 규정 준수 등의 감시를 강화합니다. 최근 문막 SRF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두고 찬반 갈등이 극심한데요. 민주당 시의원들이 발전소 부지를 소유한 산업단지 공단을 집단으로 방문했습니다. 압력 행사로도 볼 수 있는 부적절한 행보라는 지적입니다. 권기만 기자입니다. 단계 산업단지 SRF 열병합발전소 예정부지입니다. 발전소 사업자가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이 땅을 구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땅 주인인 산단공은 환경부에서 통합 환경 허가를 받아와야지만 땅을 팔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전 협의만으로 건축 허가를 받으려는 사업자의 계획에 제동이 걸린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소속 원주시 의원 15명 전원이 어제 산업단지공단 강원본부를 방문했습니다. 신재섭 의장은 문막 SRF 열병합발전소 부지 매각 절차와 관련한 문의 차원의 방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15명의 단체 방문을 두고 여당 시의원들이 공단의 부지를 매각하라는 무언의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아무리 시장과 같은 당 소속이라지만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의회의 본분을 망각한 행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허가를 받지 못하면 SRF 열병합발전소는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가중치 혜택을 받지 못해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려워집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해 아이를 낳게 만든 뒤 그 아이를 유기했던 사건. 올해 초에 원주 MBC를 통해서 보도해드렸었는데요. 법원이 이 인면수심의 아버지에게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량보다 많은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새벽 시간 강원도 원주의 한 복지시설 앞에 갓난아기가 버려졌습니다. 아이를 버린 45살 A씨는 반나절 만에 영아 유기 혐의로 붙잡혔는데 알고 보니 아기는 A씨 친딸의 아이였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7년 말부터 1년여 동안 자신의 딸을 성폭행하고 이로 인해 딸이 출산을 하자 아기를 유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오늘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10년보다 5년이 더 늘어난 겁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이유와 경위에 관계없이 행위를 용서하기 어렵다며 충분히 반성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럼 법원이 검찰의 구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일은 상당히 드문 일이고 대법원의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한 기준을 보더라도 매우 무겁게 다스린 사안입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을 이수할 것과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10년을 함께 선고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요청했던 전자발찌 부착에 대해서는 범죄 반복 가능성이 낮다며 기각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경기도 화성에서 원주 기업도시로 이전한 제약회사가 오늘 공장 신축을 마치고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주식회사 다림바이오텍은 기업도시 내 2만 2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연면적 1만 제곱미터 규모의 공장을 신축했고 자동화 제조 설비와 대형 창고를 갖춰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까지 70여 명의 지역 인재도 채용할 계획입니다. 주식회사 다림바이오텍은 국내 유명 비타민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성호르몬과 당뇨병 분야 전문 제약회사입니다. 환경부가 오는 30일 원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요구와 관련해 강원도와 원주시, 횡성군을 불러서 실무를 논의합니다. 환경부는 원주시의 물 수유량과 횡성댐의 공급량을 수치화한 자료를 공유하고 지금까지 나온 해제 방안 등을 토대로 지역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횡성군은 그동안 원주 취수원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온 환경부가 지역 갈등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2015년 원주시와 맺은 광역 상수도 운영 협약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체육시설사업소 소속 공무직 직원들이 다음 달 1일 파업을 예고해서 시설 운영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사업소 소속 수영 강사와 헬스 강사 등 23명은 원주시와의 임금 협상이 결렬될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국민체육센터와 농민문화체육관, 드림체육관 등 3곳의 수영장과 헬스장 운영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용객들의 불편은 물론 수영부 학생들의 경우 훈련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강원도의 폭염 열대야 일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강원도의 폭염 일수는 평년에 비해 5.5일 많았고 열대야 일수는 7일이 많았으며 첫 폭염 발생일도 한 달 앞당겨졌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여름철 시작일이 점점 빨라지고 종료일은 늦어지고 있다며 1973년 이후 여름 일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년 사이 도 내에서 자살기도로 인한 구조 출동 건수가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자살기도 구조 출동 건수는 362건으로
2017년 215건보다 68%가 늘었고 2014년 124건에 비해서는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관련 출동이 늘면서 해마다 20에서 30%의 가파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평창군이 현재 행정 편의적으로 정해진 각 부서와 담당의 명칭을 민원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이름으로 변경합니다. 부서와 직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업무의 대표성은 물론 이름만 듣고도 주민들이 업무를 이해할 수 있는 명칭을 찾아 11월 중에 의회에 상정해 자치 법규를 개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평창군은 부서 명칭 변경을 계기로 행정에 대한 경직된 이미지를 개선하고 민원 처리에 있어서 주민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월군이 고품질 잡곡 생산을 위해서 우수종자 생산단지를 점검합니다. 한반도 면과 주천면 일대 13.6헥타르의 잡곡 우수종자 생산단지에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함께 병해충 방제, 잡초 제거 등의 포장 검사를 진행합니다. 영월군은 올해 콩과 팥, 녹두, 기장 등 우수작물 26톤을 생산해 농업실용화재단에 높은 가격으로 거래할 계획입니다. 횡성군 가공식품에 이어서 농축산물까지 해외 수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횡성군과 횡성군 가공식품 수출협의회는 미국 LA 현지에서 수입 전문 대행사와 지속적인 수출 협약을 맺고 연간 70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다음 달 초 고랭지 무 20톤이 처음으로 선적되며 횡성 계란도 오늘 샘플 물량 900개가 홍콩으로 첫 수출됐습니다. 횡성 가공식품은 오늘부터 LA 한인축제와 뉴욕 마켓에서 특판 행사를 열고 시식과 홍보 행사를 진행합니다. 원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 참가할 결혼 이민자와 다문화 가족 자녀를 모집합니다. 원주에 거주하고 입국한 지 5년이 넘지 않은 결혼 이민자와 8살 이상, 13살 이하의 다문화 가족 자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유 주제의 원고를 암기해서 발표해야 하고 4등까지 상장과 부상이 부여됩니다. 접수는 다음 달 4일까지이며 15일 예선 심사에 합격한 8명은 30일에 본선을 치르게 됩니다. 강원도 9급 공무원이 5급 사무관이 되기까지 평균 27.1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